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이제 118페이지 이제 사후기속 이익인데요. 전 시간에 계속해서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 특수관계, 그 다음에 처분 또는 사용사항의 제한, 그 다음에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해서 이제 받고, 이번 시간 이제 사후기속 이익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20페이지, 관세법 제30조 이 규정이 나와 있죠. 지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자, 3조 제3항은 뭐 계속 읽었으니까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에 대한 내용이고, 3호 한번 볼게요. 3호.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세법 제3조에 따라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2방법부터 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사후기속 이익이 뭐냐? 뭐 말 그대로 사후에 어떤 이익이 누군가에게 귀속이 된다는 얘기겠죠. 사후귀속 이익이란 거는 수입 물품의 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시키는 이익입니다. 귀속되는 이익, 사후귀속 이익이란 수입 물품의 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판매, 처분, 사용에 대한 주체가 수입 물품이죠. 즉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익이 났을 경우, 사후에 수입 후 사후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 이 수익이 판매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익이 있다면은 일방법 적용을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법을 볼게요. 120페이지에 30조 제3항 3호 맨 마지막 단서 조항을 보면은 단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제1항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항이 뭐였죠? 제1항은 법정 가산 요소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을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찾아보셔도 되고, 내용은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밑에 이제 1호부터 6호까지 해서 법정 가산 요소가 나와 있는데, 사후기속 이익도 그 법정 가산 요소의 하나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항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단 말은 사후기속 이익이 있더라도 그게 계산이 된다면, 사후기속 이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이 된다면은 그러한 사후기속 이익은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이 되는 법정 가산 요소로 봐야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으로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않고 31조부터 35조를 적용하는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사후기속 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일어나냐? 자, 수출자 A가 있고 수출자 B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요. 신제품을 판다고 치죠. 신제품을 판매하는데 수입자 B가 그러는 거예요. 수입자 B가 이 신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대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다. 한번 팔곤 싶은데 사실 좀 약간 용기가 안 난다. 그럴 경우에 그럼 판매자 A랑 구매자 B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은 일단 이 신제품을 일단은 내가 싸게 팔게. 뭐 예를 들어서 개당 50불에 팔게. 원래 100불짜리인데 50불에 팔게. 대신에 이걸 국내에서 판매했을 때 50불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 판매 대금의 일부를 나한테 줘라. 이럴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 신제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국내에 판매했을 때, 이 50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팔게 되면은 그 수익을 A한테 주겠죠. A한테 주면은 그 수익 역시 이 신제품의 이 수입 물품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구성 요소로 들어가겠죠. 이 수익도 신제품의 가격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사후기속 이익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에서는 이런 사후기속 이익이 신제품에 가산이 돼야 되는데 가산을 할 수 없는 거죠. 가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익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이 신제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또한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인 1방법이 아니라 2에서 6방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충 이런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아까 법 조항을 읽으면서 살짝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후기속 이익이란 거는 어떤 경우에는 법정 가산 요소로서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일방법 적용이 배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기준, 이렇게 갈리게 되는 이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후기속 이익을 금액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죠? 금액으로 확인, 아유 글씨가 좀 그러네요. 그래도 뭐 읽을 수 있으시죠? 금액으로 확인 가능한지, 그게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이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이게 기준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이 내용도 30조 제1항에서 나와 있고, 저희도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전에 전 시간에 배웠었죠. 법정 가산 요소를 객관적 그리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2방법부터 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저희는 배웠어요. 그죠? 그게 지금 이 기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후기속 이익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에서 나오지만 법정 가산 요소에서도 나오는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그래서 사후기속 이익은 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방법 적용 배제하는 거고, 확인이 가능하면 법정 가산 요소로서 실질적 가격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30조 1항에 있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이런 로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문제가 나왔을 때, 사후기속 이익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우선 뭘 봐야 되죠? 사후기속 이익 범위에 해당이 되는가, 그거부터 봐야겠죠. 사후기속 이익 범위에 해당이 되는가. 범위에 해당되는가, 이 말은 뭔 말이죠? 지금 이 말이죠. 수입 물품의 판매 처분 사용에 따라 수익이 난 게 맞는지, 정말로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팔아서 혹은 처분을 해서 혹은 사용을 해서 나온 수익이 맞는지, 그 수익이 맞고 그런 수익이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송금이 됐는지, 그게 사후기속 이익의 범위가 되겠죠. 그럼 사후기속 이익의 이 수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수익에는 물품에 따른 물품을 판매할 때 나오는 판매대금, 그리고 임대료, 그리고 가공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품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수익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제외되는 수익은요, 물품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수익을 나중에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같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가 있냐? 뭐 주식 배당금,
손익 조정 목적의 손금액. 자, 손익 조정 목적의 손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본지사 간에 물건을 거래를 할 때 연말에 이제 수익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전 가격의 문제 때문에.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 지사별로 수익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예. 이런 손금액들, 이런 금액들은 전혀 물품이랑 상관이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현물 출자. 예. 현물 출자 또한 뭐 물품이랑 크게 상관이 없죠. 이러한 금액들을 주는 거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지급하는 거는 사후귀속 이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후귀속 이익의 의미는 판매 대금, 임대료, 가공임 이런 것들, 물품을 비롯해서 나오는 수익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그 과세가격 산정 관련해서 배울 때 법정 가산 요소의 한 부분으로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그때. 지금 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사후귀속 이익에는 결국 법정 가산 요소와 그 다음에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에 관련된 부분이 중첩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조건 또는 사정 같은 경우에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런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거래가격 제한에 영향을 미친 그러한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더라도 일반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 정확히 짚고 가셔서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푸실 때 혼돈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또는 사정에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실질 가격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었고 앞으로도 종종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은 사후귀속 이익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후귀속 이익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사후귀속 이익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지금 검토를 했을 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일단 일반법 적용 가능한 거겠죠. 뭐 그 밖에 다른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사후귀속 이익에 대한 이슈만 먼저 다루도록 하자면은 일단 일반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사후귀속 이익 범위에 해당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걸 검토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객관적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근거했는가? 그죠? 즉, 이 말은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하냐? 얼마냐? 사후귀속 이익이 그래서 얼마냐?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또 이렇게 나눠지겠죠. 불가능하다.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방법 적용이 안 되고 2에서 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일방법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일방법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이 된다.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이 된다. 여기까지 고려를 해야지 사후귀속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법정 가산 요소에 해당된다는 소리죠. 지금 이 말이. 자, 사후귀속 이익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죠. 사후귀속 이익 관련된 부분도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계속 이제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의 그 사후귀속 이익 개념에 대해서 점점 그때 이렇게 문제풀이 시간을 보면서 좀 개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사후귀속 이익 예시 118페이지
예. 예시 한번 볼게요. 위쪽 내용은 지금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판매자 S와 구매자 B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를 거래한다. 그랜드 피아노. 수입국 시장에서 수입 물품인 그랜드 피아노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팔릴지, 어느 정도의 수량이 팔릴지 예측할 수 없어 일단 한 대당 10,000불로 가격을 결정한다. 자, 일단 10,000불로 거래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 B가 수입 물품을 수입국에서 판매한 가격 중 10,000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판매자 S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피아노를 국내 판매하는데 판매한 금액이 10,000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 S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 사후기속이익 관련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이 구매자 B가 10,000불을 초과한 그 초과분에 그랜드 피아노를 판매할 때 그 10,000불을 초과한 초과분의 50%를 판매자 S에게 지급하는 것이 사후기속이익 범위에 해당하느냐. 자,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했고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판매자 S에게 지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후기속이익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하냐? 초과분의 50%. 간단 명료하죠. 초과분의 50%면은 당연히 금액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즉, 사후기속 이익은 있지만 이 그랜드 피아노는 1방법 적용이 가능한 거죠. 1방법 적용이 가능하고 거기에 플러스 법정 가산 요소 사후기속 이익을 가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10,000불에 구매를 해서 10,000불 초과해서 초과분 이렇게 10,000불 초과해서 팔리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0,000불에 안 팔렸어. 뭐 9,000불에 팔렸습니다. 9,000불에. 그럼 이럴 경우에는 과세액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금액이죠. 이 금액. 사후기속 이익이 없으니까. 그죠? 물론 지금 사후기속 이익에 대한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생산 지원비나 권리 사용료 부분이 나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당연히 10,000불을 초과해서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수입물품의 가세 가격은 10,000불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금액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예. 지우고. 자, 수입자 I는 사무실용 복사기를 수입한대요. 공급업체는 복사기를 제조하는 제조자 M 복사기를 수입을 합니다. 공급업체인 제조자 M과의 계약 조건에 의해 I는 복사기를 임대하고 받는 총 수익 10%를 M에게 지급한다. 예, 계약 조건에 의해 I는 복사기를 임대하고 받는 총 수익의 10%를 M에게 지급한다. 복사기를 수입해서 국내에다가 임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임대 수익이 있을 건데 이 임대 수익의 10%를 M에게 지급을 한답니다. 또한 I는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서 고객들은 I의 기계를 사용하여 자 근데 또 I가 또 서비스 센터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들은 I의 기계를 사용하여 매당 한 장당 얼마의 돈을 내고 복사를 할 수 있다. M은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 10%를 받게 되어 있다. 네. 자, 서비스 센터에서 또 우리 가끔씩 뭐 집에 프린터기 없으면은 급할 때 저 복사 가게 가가지고 뭐 한 장 두 장 복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10%, M은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 10%를 받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이 수익의 10%도 M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임대 수익. 복사기를 수입했어요. 그리고 그 복사기를 임대를 해서 임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10%를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후귀속 이익의 범위에 해당하죠. 수입 물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임대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고 그 수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금액은 사후귀속 이익이 맞고, 그 다음에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에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임대 수익의 10%는 정확히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뭐 매달 10,000원에 임대를 해준다 치면은 그 10,000원에 대한 10%가 얼마인지는 계산이 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으로 확인 가능. 그렇기 때문에 사후귀속 이익으로서 복사기 실질적 가격에 가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떨까요? 자, 서비스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지금 I는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서 고객들은 I의 기계를 사용하여 매당 얼마의 돈을 내고 복사를 할 수 있다. M은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 10%를 받게 되어 있다. 자, 일단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 사후귀속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I는 사무실용 복사기를 수입하고 복사기를 임대를 해줘요, 바로. 근데 이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 M의 복사기도 있겠지만 다른 복사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M의 복사기만 있고 이 M의 복사기를 통해서 서비스 센터에서 수익의 10%를 지급한다면은 이것 또한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사후귀속 이익으로서 실질적 가격에 가산이 되고 일반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I가 센터 운영하면서 사실 국내에서도 복사기를 뭐 구매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구매한 복사기랑 수입 판매자, 제조자 M한테 구매한 복사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나왔다면은 과연 이 센터에서 이 M으로부터 수입한 이 복사기에 대한 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따로 계산을 해놨을까요? 아니겠죠. 국내에서 구매한 복사기든 뭐 M으로부터 수입한 복사기든 간에, 그죠? 다 같이 이제 이 복사 수익으로 계산을 해 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수익 10%를 M한테 준다고 해도 이건 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금액으로 확인이 불가한 거예요. 즉 법정 가산 요소로서 실제 지급 가격의 이 수익 10%는 계산할 수가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금액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있을 경우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 사임조 제3항에 따라서 이 수입물품 복사기는 일반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사후귀속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후귀속 이익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이 복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복사기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국 내에서의 수익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서비스센터에서 말씀드렸죠. 제조자 M한테 구매한 복사기 따로, 국내에서 구매한 복사기 따로 해서 각각의 복사 수익에 대해서 계산을 해놨다면은 그러한 자료들, 객관적 수량화 가능한 자료들을 세간에 제시를 한다면은 일반법 적용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수익도 실질적 가격에 가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뭐 사후기소 계획에서 나올 만한 이슈는 따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사후기소 이익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씩 싹 훑어봤습니다. 뭐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앞에 있는 이론 내용들을 계속 보시면서 그 뒤에 있는 뭐 관련 이슈라든가 WTO 평가 협정상의 내용들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봐주시면 좋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계속 협정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앞에 이론만 외웠다고 끝내지 마시고 뒤에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